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이 새끼니깐.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희는 나를 돈 주는 기계로만 생각하잖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것은 제가 40년 가까이 키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였거든요.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새벽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커다란 솥, 도마, 칼, 그리고 오늘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재료들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스불을 켭니다. 푸른 불꽃이 솥바닥을 핥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정성스럽게 우린 사골 육수를 붓습니다. 하얀 김이 솟구치면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어요. 40년 동안 매일 맡았지만 여전히 이 냄새만큼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보조주방장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인 영자는 저와 함께 20년을 일해온 동료예요. 아니, 동료라기보다는 가족에 가깝죠. 응, 영자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어젯밤에 일찍 잤거든요. 어머니는 또 몇 시에 오셨어요? 영자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괜히 미안해집니다. 요즘 제가 새벽 3시에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걸 영자가 눈치챘거든요. 아, 나야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거든요. 언제 전화할까, 언제 돈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침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온 단골 손님이었어요. 어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뜨끈하게요. 솥에서 펄펄 끓는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습니다. 하얀 국물 위로 기름방울이 동글동글 떠오르는 게 예술이에요. 여기에 밥을 말고 파와 김치를 올리면 완성입니다. 7시가 되니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 새벽 일을 마친 시장 상인들, 해장을 하러 온 아저씨들까지 모두들 저희 국밥을 찾아와 줍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성이란 말로는 안 되지. 내 인생을 다 바친 건데.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북적였어요. 국밥 그릇을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영자야, 손님 많아서 좋긴 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어머니, 진짜 좀 쉬셔야 해요.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서 계시면 안 돼요. 영자의 잔소리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거든요. 아들 준호가 매달 생활비 보태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 손주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오후 3시 손님이 뜸해지자 영자와 잠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응, 잘 지내지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지 뭐. 사실 준호는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영자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자식 흉은 보기 싫더라고요. 영주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벌써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니 시간 참 빨라. 손주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멀리 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술 마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해장용 국밥을 찾는 분들이죠. 사장님, 국밥 2그릇이요. 진짜 속 쓰려 죽겠어요. 네, 뜨끈하게 드세요. 국밥을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집이 정말 황금알 낳는 거위구나.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 이 국밥집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준호 대학교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지금 손주 유학비까지 모두 이 작은 가게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영자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일찍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와서 준비할게요. 괜찮아, 영자야. 나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사실은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준호는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하고 손주는 미국에 있고 차라리 이 가게가 더 편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둠 속에서 가게 간판을 바라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게가 내 전부였구나. 내 청춘도, 내 꿈도, 내 모든 것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들은 여전히 돈만 보내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영주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돈 이야기부터 하는 아들을 보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달은 다 제가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3년 전 아들이 집을 분양받아서 빚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주 녀석은 유난히 영특해서 준호가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유학 비용을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영주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돈을 벌어서 다 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인데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이 공부를 하겠다니 선뜻 약속했죠. 그래, 알았어. 얼마나 필요한데? 우선 학기에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을 조금 보태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어느새 억 단위의 돈이 오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선을 그어두었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때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을까요? 왜 무턱대고 해주겠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중이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바쁘죠? 통화 가능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톤이었어요. 이번 명절에 처가 쪽 식구들이랑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명절에 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행 간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다들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 힘들다고 연휴 때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당연히 내려와서 차례도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거든요. 제주도라니. 나는 연중 무휴로 일하니 평생 제주도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가족여행을 한다고 하니 씁쓸했어요.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가 혼자 간단히 지내세요. 저희는 돌아와서 성묘하겠습니다. 순간 솥에서 펄펄 끓던 국물이 넘칠 뻔했어요. 제 맘 같았죠. 황급히 불을 줄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알았어. 그럼 잘 다녀와라. 네, 어머니. 아, 그리고요. 또 뭔가 있다는 말투였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뭔데? 영주 학비 말인데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5,000만 원?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요. 미국은 물가가 비싸서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필요한데? 다음 달 말까지요. 늦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5,000만 원이라니. 국밥을 몇 그릇이나 팔아야 그 돈이 나올까요? 아들은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걸까요? 하루에 100그릇을 판다고 해도 한 달 반 이상은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영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몸이 아파서 쓰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 수정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통화 가능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보통은 준호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봅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뭔데? 편하게 말해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어서요. 어학연수? 네, 요즘 취업할 때도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3개월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손주 학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며느리 어학연수비까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 총 1,500만 원 정도요. 항공료랑 숙박비, 수업료 다 포함해서요. 1,500만 원.
손주 학비 5천만 원에 이어서 또 1,500만 원이라니. 준호는 뭐라고 해? 그이도 찬성해요. 제가 영어를 배우면 나중에 이직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좀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돈을 보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국밥을 끓이고 벌어놓은 돈은 모두 아들 가족에게 가고 내가 정말 돈줄이 되어버렸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요. 저녁 시간에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왔어요.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가끔 술 한잔하고 와서 국밥으로 해장을 하거든요. 누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아들분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손주 녀석도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고 부모 잘 만난 거죠. 부모한테 더 잘하죠? 박 사장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주가 좋은 교육을 받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 뒤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그런데 누님 가끔 본인도 좀 챙기세요.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본인 건강 망가뜨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박 사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온종일 아들 가족 걱정만 하고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손주 학비와 며느리 어학연수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은 나를 정말 어머니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돈 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애비 없이 외롭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들이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꿈을 꾸더군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영주가 졸업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업 우수상을 받는데요. 전교 3등이래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언제 졸업식이야? 다음 달 6월 첫째 주예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참석하려고 해요. 미국에 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함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 졸업식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네, 가족들이 다 가려고 해요. 영주에게는 일생일대의 순간이잖아요. 그럼 나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는 가게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도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직 제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벌써 차단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졸업식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항공료만 해도 1인당 3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돈은 내가 낼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일정도 복잡해지고 저희끼리 빨리 다녀올게요.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번 돈으로 손주를 공부시켰는데 정작 졸업식에는 갈 수 없다니. 그럼 언제 출발해?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이에요. 알았어. 잘 다녀와라. 네, 어머니. 손주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세요? 아니야,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 거짓말이었어요. 양파 때문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손주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였던 손주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낸 돈으로 키워진 아이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할 수 없다니.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제가 보낸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저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네가 미국으로 떠났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혼자 안전한 출발만 빌었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오긴 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손주 졸업식 사진 두어 장 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수정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영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겨우 할 줄 알게 됐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미국 여행 사진이 가득했어요. 손주 졸업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 사진에 낯선 할머니가 함께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어머니였어요. 수정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갔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학비 한 푼 안 내준 외할머니는 손주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정작 1억이 넘는 학비를 대준 저는 참석하지 못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 설명에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외할머니라니. 그럼 저는 뭘까요? 돈만 대주는 친할머니?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가 치솟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정말 바보였어. 국밥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치울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영자야. 네, 어머니. 나는 정말 뭐하고 사는 걸까?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영자에게 털어놨어요. 아들이 돈만 달라고 하는 것, 며느리가 어학연수를 간다는 것, 손주 졸업식에서 배제된 것까지. 영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영자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행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미국에서 돌아온 준호 가족은 여전히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부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잘 다녀왔니? 아, 어머니. 네, 잘 다녀왔어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영주 졸업식은 어땠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주가 상도 받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정이 어머니도 함께 갔더라.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요즘 배우고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사돈어른도 간다고. 저희도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요. 수정이 어머니가 갑자기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갑자기 시간이 될 리가 없잖아요. 미리 계획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야. 뭘 화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전화를 끊고 영자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세요? 이 가게 너에게 넘겨주려고. 영자가 깜짝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 이 가게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맞아. 내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 국밥집 인생 말고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그래서 바꾸려는 거야. 그날 저녁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게 양도 절차에 대해 문의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가게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지금까지 산 게 후회야.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세요? 가게를 넘겨줬어. 영자에게.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결국 걱정하는 건 돈이었어요. 가게가 없으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걱정이었죠. 그건 나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영주 학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내가 돈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준호가 할 말을 잃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준호야, 너는 나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니? 그게 작년 추석 때요? 맞아. 1년이 넘었어. 그런데 돈 달라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씩 와. 바빠서 그랬다는 변명에 졸업식 갈 때는 안 바빴냐며 반박했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여행사에 가서 여행 상품을 알아봤어요. 제주도 크루즈 3박 4일 상품을 신청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진짜 고맙다며 어머니 덕분에 사장이 됐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만큼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주거든요. 며칠 후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가게를 정말 넘기셨어요? 응, 넘겼어. 그럼 제 어학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답했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 거지. 수정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안부부터 물어보고 돈 이야기부터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와 수정이 급하게 집에 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왜 갑자기 넘기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오래 생각했어. 하지만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어? 돈 달라고 할 때? 수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물어볼게. 손주 졸업식에 사돈 어른은 왜 가셨니? 손주가 외할머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 학비를 1억 넘게 대준 할머니는? 어머니는 가게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바쁘다고? 나도 시간 낼 수 있어. 돈도 있어. 지난번에 준호가 변명했지만 급하게 정해진 일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졸업식이 급하게 정해질 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는 나를 뭘로 생각해?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죠. 거짓말. 너희는 나를 돈 주는 기계로 생각해. 수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저는 계속 물었어요. 언제 안부를 물어봤냐고, 아프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어.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너를 키우려고 이 국밥집에서 40년을 살았어.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손주 낳고 키울 때도 모든 돈을 제가 댔다고 설명했어요. 감사? 입으로만? 저는 돌아서서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면서 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답에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명절에 혼자 두고 손주 졸업식에서 쏙 빼니. 준호가 일어나서 무릎 꿇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충고 한마디 덧붙였죠. 준호야, 너는 내 자식한테 돈만 퍼부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너를 돌아볼 것 같아? 영주에게 돈만 대주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지적했어요.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나중에 나처럼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까지 아낌없이 준 너도 이런데 돈만 퍼준 영주가 나중에 과연 어떻게 변할까? 수정이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여행 가.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답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택시에 올라타며 창문 너머로 준호와 수정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여수행표를 끊었어요. 기차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국밥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분명 준호에게서 온 전화일 거였지만 이제는 자식의 전화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수에서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펜션에 짐을 풀자마자 바다를 바라봤죠. 이게 얼마만인지.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냐며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영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잘했다며 어머니도 행복하라고, 가게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여행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돈줄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아닌 김순자로서 말이에요.